사무라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면 평민들을 아무 때나 죽일 수 있었다. 에도시대 지배계층이었던 사무라이의 잔인함과 지배계층에게 언제든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평민들의 긴장된 삶에 대한 전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테마 중 하나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현대 일본 사회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에도 국가와 정치인들에게 순종적인 일본인들의 행동 패턴이 지배계층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에 기인하는 것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다이묘 행렬 중 발생했던 사건 사고를 다루었던 제 과거 영상에서도 이 내용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무라이들이 평민들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었다는 명제는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까지 허구일까요? 그 의문으로부터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도시대 기본 법전으로 불리우는 공사방어 정서 구지카타 오사다메각기라는 법전이 있습니다. 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 시절에 작성된 법전인데요. 1742년에 작업이 시작되어 개정을 거쳐 1754년에 최종적으로 법전이 확정됩니다. 이 법전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막부의 사법체계에 깊게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열람이 허락되어 있었고, 막부 직할령에서만 통용되는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에 의거해서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판결을 하려면 연관된 사무라이들도 내용을 알아야 재판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비밀리에 수많은 사본이 만들어져서 유통되게 됩니다. 이렇게 유출되기 시작한 에도 막부 직할령에 대한 법전 사본은 전국의 번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각 번의 사법체계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본의 아니게 일본 국내 통일법전 같은 모양새가 된 것이었죠. 이 법전은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권은 사법과 경찰관계 법령을 정의하고 있고요. 하권에는 에도시대가 시작된 이래 전해 내려온 판례 등을 종합해 문서화한 사법법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 깊게 볼 문서는 하권입니다. 하권의 사법법령 71조에 사무라이가 평민을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시대에 태어난 덕택에 예전에는 비행기 타고 일본에 가서 열람할 수밖에 없었던 자료들을 방구석에 앉아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되었죠. 일본 국회도서관 디지털 컬렉션 자료실에서 앞서 소개해드린 에도시대 법전 하권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데요. 법전의 71조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1조에 살인 및 상해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적혀 있습니다. 짧게 관련 내용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살인 사건은 게슈닝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참수형에 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리사욕이 더해진 살인사건의 경우 가중처벌되어 시자이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자이의 의미는 참수한 후 시체를 다메시기리에 사용할 수 있고, 정상 참작이 된 경우에는 히기마와시에 처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를 죽인 경우 한층 더 가중처벌되어서 곡구멍에 처해지는데요. 참수한 후 머리를 효수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상 참작될 경우 히기마와시에 그칠 수도 있기는 했습니다. 71조 후반에 쓰여져 있는 바로 이 문구가 사무라이의 살인 특권을 지정해 두었다는 법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해석해보면 아시가루급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조닝 또는 백성으로부터 굴욕적인 언행 등을 당한 후 어쩔 수 없이 상대를 살해한 자는 사건을 조사한 후 명백하게 상대의 무례함이 사실일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름 익숙한 용어인 브레이우찌, 기리스테 고멘 이라는 문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 용어는 막부 말기
또는 메이지 시대 즈음에서 만들어진 용어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에 대해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진 후 상대방의 무례함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죄를 면제해준다는 이 내용을 과연 사무라이의 특권을 규정한 법 조항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 당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무라이였다면 이 법 조항을 믿고 아무에게나 칼을 뽑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법조문 사본이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한들 하급 사무라이들이 쉽게 법조문을 접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을 테고, 이래저래 구전되는 내용으로 이런 경우에는 면죄래, 아니야 내가 듣기로는 이 경우는 면죄 성립이 안 된대 라는 종류의 이야기가 난무했을 텐데, 아무에게나 칼을 뽑을 수 있는 용자가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오늘은 불량 관계로 그 용자들의 실제 사례를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대 쇼군 도쿠가와 쯔나요시 시대 이후 사무라이들이 칼을 뽑는다는 것은 자신이 죽을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쉽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브레이우찌는 사무라이의 권위와 체면을 중시 여기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 체면을 지키지 못한다면 역으로 할복을 하거나 해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칼을 뽑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1727년 어느 밤 막부의 가신이었던 마츠자키 쥐우에몬과 우라노 도에몬은 고이나타다이초라는 마을을 지나가던 중 평민 신분의 요배와 길에서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분함을 이기지 못한 마츠자키가 허리에서 칼을 뽑은 후 요배를 베게 되죠. 그 자리에서 고꾸라진 요배를 두고 마츠자키와 우라노는 집으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합니다. 자신이 무례함을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다는 신고서를 마을 부교쇼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행위를 생략했던 것이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칼을 맞은 요배에는 부상을 당했을 뿐 죽지는 않았는데요. 사람을 베고 제대로 신고도 하지 않은 죄를 물어 마츠자키는 해고당한 후 낭인이 되었고, 우라노는 해고는 면했습니다만 영지를 몰수당하게 됩니다. 에도시대 후기 나고야성 인근 마을에서 평민과 사무라이의 말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로 고성이 오가던 끝에 화를 참지 못한 평민은 허리춤의 칼을 꺼내 사무라이를 찌르게 되었고, 치명상을 입은 사무라이가 사망하는 다소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사망한 사무라이는 사무라이로서의 체면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 명목이 씌워지게 되었고, 이 사무라이를 죽인 평민은 무죄로 석방됩니다. 오카야마번 번사 하마다 시치자에몬은 자신의 와이프와 함께 친가에 가던 중 길거리에서 술 취한 사무라이 남부 히코베와 마주치게 됩니다. 남부는 하마다의 와이프를 희롱하게 되고 결국 하마다 와이프 엉덩이를 만지는 사태에 이르게 되죠. 하마다는 분을 참지 못하고 칼을 뽑아 남부 히코베를 그 자리에서 참살합니다. 그리고는 심할서를 작성해 부교쇼에 바로 신고장을 넣고 정당방위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게 되죠. 하지만 부교쇼에서는 아무리 상대방이 술에 취했고 도에 넘은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길에서 사적인 싸움으로 동료인 사무라이를 살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큰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1차 통보를 하마다에게 보내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편지를 받아든 하마다는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끝에 스스로 할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두 자루의 칼을 찰 수 있는 특권이 오히려 돌발 행동에 불리한 입장으로 작용하는 번거로운 권리가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에도시대 후기에 들어서는 사무라이들이 평민과 같이 한 자루의 단도를 차고 헤어스타일도 평민 스타일로 바꾸고 유곽을 드나드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유곽의 여자들에게 가난하고 야만스러운 사무라이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평민들이 인기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사례 소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에도시대 법전 하권 71조에 명기되어 있다는 사무라이의 살해 특권도 직접 법 조항을 찾아보니 면책 특권이라기보다는 정상 참작에 가까운 수준의 문구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신센구미의 세리자와 카모가 길을 막고 시비를 걸던 스모 선수를 살해하고 브레이우찌로 인정받은 케이스도 있었습니다만 상대가 누가 되었든 칼을 뽑는 순간 큰 번거로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에도시대 사무라이의 시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사무라이는 이유 없이 평민들을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이 사실인가? 라는 의문에 대해서 이 정도면 논리적인 대답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국뽕, 반일 영상들을 통해 모티베이션 되었으며 2021년 MDN 신쇼에서 발행된 왜곡된 에도시대 유가메라레타 에도지다이 라는 책과 1998년 지증요노 니혼샤에서 발행된 신센구미 알면 알수록 신센구미 시레바 시루호도를 참고하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